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TV 안중호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나노찌를 이제 다각제를 사서 몸통을 깎는 거를 찌선반을 통해서 몸통 깎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몸통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굳이 꼭 깎으실 필요 없이요. 이 깎아놓은 거는 모양별로 디자인이 다 있습니다. 찌나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다양하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렴한 편이거든요. 근데 깎는 건 더 저렴하죠, 물론. 근데 이제 뭐 깎는데 쉽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런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사셔가지고, 이 일체형 찌톱에다 그냥 꽂기만 하고 그냥 본드로 붙이기만 하면은 그게 그냥 거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손깎기 살짝 연습해보시고, 그리고 그냥 도색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어제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몸통을 조립을 하고 붙인 다음에 손감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찌개미도 꽂고 이제 그 밑에 찌고무 끼는데도 이제 손감기 살짝 해서 페인트 칠은 위아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몸통 감기 이제 어제 에폭시로 이제 한번 초벌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샌딩칠을 도색을 위해서 샌딩칠을 해서 사포질 400번으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색만 바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한 사항이 여기다 이제 제가 백색으로 기본 라카칠을 하고요. 근데 뿜칠로 안 하고 그냥 붓으로 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몸통만 칠하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해볼 사항은 물전사지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전사지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잉크젯용이 있고, 레이저용이 있는데, 잉크젯용은 수성 잉크로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는 유성이라서 그냥 바로 뽑아서 바로 물에다 담갔다 바로 그 띄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잉크젯용 같은 경우는 수성이기 때문에 물에 담가놓으면 그냥 그 잉크 자체가 다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코팅액을 쫙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요걸 또 칼코트라는 캘코트라는 요 투명 스프레이를 요거 구매를 하셔야 돼요, 별도로. 그래서 미리 뿌려놔가지고 그 유성으로 코팅막을 형성시킨 다음에 그 마르고 나면은 그걸 칼로 제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일단 흰색으로 칠하고 나서 그 다음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라카도르인데요. 이것도 다 팔고 있고요. 기본 색깔은 팔고 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뭐 흰색, 검정색 이런 식으로 라카도르를 기본적으로 찌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라카용 희석제 신나가 필요합니다. 꼭 이 신나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가지고요. 꼭 라카용 신나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몸통을 먼저 칠하는데 그냥 라카 원액을 칠하면 막 떡지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신나를 약간씩 섞어가면서 섞어가면서 몸통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먼저 몸통을 연계 부분까지 딱 해서 펴서 바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을 칠하더라도 신나를 좀 발라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액을 그대로 쓰면은 너무 찐득찐득거리고 떡이 져가지고 이 신나를 좀씩 섞으면 또 이 경화 시간이 좀 빨라지거든요. 이게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어휴 너무 많이 발랐네요. 한번 싹 펴서 바르시고요, 붓으로. 근데 나중에 이 붓자국이 좀 남아도 물론 울퉁불퉁할 정도는 안 되겠지만 붓자국이 살짝 보인다고 해도 나중에 그 에폭시로 방수칠을 또 할 건데요, 마지막에 그걸 하게 되면은 또 싹 안 보이게 퍼지거든요. 싹 유리알처럼 그게 퍼져가지고 코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방수 코팅이요. 그래서 미묘한 붓자국 정도는 괜찮습니다. 쫙 펴서 이렇게 지금 페인트는 흰색을 칠해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말랐고요. 지금 건조가 끝났습니다. 이게 유광이다 보니까 반질반질합니다. 근데 이제 붓으로 칠해서 그런지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이 드는데 두 개를 일단 칠을 완료를 했고요. 한 3번쯤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번에 새롭게 해볼 거는 요 잉크젯용 물전사지입니다.
예, 저는 집에 잉크젯이 있어가지고요. 레이저 프린터기 있으신 분들은 레이저용으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투명 타입이 있고, 이제 백색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빼다가 하얗게 깔린 게 있고, 그냥 투명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투명한 걸로 샀거든요. 왜냐면, 배경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빨간 몸통에다 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10장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요 잉크젯용에는 요 캘코트,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 캘코트를 꼭 뿌려주셔야 됩니다. 가격은 아주 저렴하진 않아요. 요건 좀 약간 420ml 약간 좀 큰 걸로 제가 샀는데, 요거 지금 1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구매를 해서 아까 지금, 예,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프린트를 하실 때, 뭐, 자기 얼굴 사진을 뽑으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뭘 뽑든 뭐, 뽑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 한자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만들어서 뽑으셔도 되고, 이제 디자인은 자기 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뭐, 얘가 나름대로 그 홀을 만들어가지고, 예강이라고 홀을 만들어서, 예강작, 예강이라는 홀을 만들어서, 얼굴 이미지하고, 이제 조명장 해가지고, 한문도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한번 붙여보려고 테스트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어제는 요 캘코트를 뿌리지 않고 한번 잘라서 해봤더니, 물속에 담가놨더니, 그냥 이 잉크가 수성이다 보니까 그냥 쫙 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확실히 안 돼서 캘코트를 확실히 지금 뿌려놓고 말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여기에 몸통이 크진 않아가지고 저는 요쪽 거를 반을 나눠서 한쪽에는 한자를 넣고 한쪽에는 요 예강작하고 요 얼굴 이미지를 한쪽에서 둘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기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르셔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둘로 나눌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를 물에 엎어서 담가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요걸 엎어서 물에 담가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한 20초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요. 그러신 다음에 요 두 개니까 하나 더 자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빼놓고요. 이것도 더 자르고. 또 엎어놓고요. 또 요것도 조금 자른 다음에 엎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요거는 좀 종이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를 먼저 이렇게 빼서 이렇게 몸통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한번 위에 좀 얇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표면이 이렇게 띄셔가지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지금 붙었습니다. 자, 붙었거든요. 자, 펴서 붙여줍니다. 이게 아까 이제 곡면이다 보니까,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한자를, 이렇게 뜯으셔가지고, 반대쪽에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치를 맞추셔가지고, 붙여줍니다. 오, 이렇게 하니까 뭐, 진짜 공장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해서 붙여줍니다. 두 개를. 그리고 이제 위아래 또 페인트로 마감을 다른 색, 빨간색이나 까만색으로 마감을 할 거니까 끝부분은 예, 이렇게 해서 붙여서 놓으시면 됩니다. 예, 아주 재밌네요. 예, 지금 전사지를 앞뒤로 해가지고 앞에는 제 얼굴 이미지 들어가고 이제 빨강 뭐 직인 찍은 것처럼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에는 이제 한자어 같은 것 좀 모양 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좀 모양을 더 내기 위해서 위아래를 좀 적색을 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하얀색만 하면 밋밋하니까요. 그래서 예, 이것도 역시 그래서 빨간색으로 위아래를 한번 예, 많이는 아니고요. 살짝 예, 붓을 대고 살짝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예. 예, 이렇게 해서 빨간색 예, 뭔가 더 완성돼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살짝 빨간색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 도색이 마르고 제가 나름대로 좀 띠를 둘렀습니다. 이렇게 좀 띠 하나씩 더 둘러도 되고요. 요 끝부분에도 흰색 띠 하나 둘러서 이제 좀 구분될 수 있게 찍어 끼우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예, 좀 이렇게 펜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예, 유니포스카라는 예, 펜이 있어서 요거는 칠하면 거의 페인트 같은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 에딩 펜이라든지 요거는 예, 찌나라에서 판매 중인 거고요. 요건 제가 문방구에서 별도로 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있으면 이렇게 띠를 가만히 대고 펜을 대고 이렇게 돌리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색하고 디자인은 다 끝난 상태고요. 에폭시 칠을 마지막으로 해서 예, 방수 칠 겸 이제 마지막 코팅을 한다 생각하시고 예, 에폭시 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폭시 칠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또 드렸었는데 지금 매 시간마다 하니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찌나라에서 판매 중인데 이거 대용량입니다. 약간 커요. 굉장히 저는 계속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좀 큰 걸로 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5대5로 섞어서 쓰시면 되는데 저를 혼자서는 절대 경화가 나지 않습니다. 예, 꼭 하시는데 두 개 정도만 칠하면 되니까 적당량을 여기다가 짜줍니다. 예,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씩 조금씩 그래서 50% 정도로 눈대중을 맞춰서 짜줍니다. 예, 그 상태에서 예, 전에 내가 한번 손으로 이렇게 섞었더니 요 테두리 쪽은 안 섞여가지고 이게 경화가 안 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도. 그래서 지금 한번 좀 당한 적이 있는데 이런 주걱 같은 거 플라스틱 주걱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완전히 바닥까지 긁어가면서 이렇게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게 경화가 완전히 서로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섞어줍니다. 계속해서 잘 섞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4시간 되면 완전히 딱 굳어버려요. 유리알처럼.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경화가 안 나가지고 막 2, 3일이 지나도 안 굳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의 망치는 거예요. 다 벗겨내고 다시 칠해야 되고 그런 상황 생기니까 요거를 이제 잘 섞어서 이렇게 예, 완전히 섞었다 싶으면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이제 너무 찐득거리니까 예, 붓으로 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잡으시고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칠해서 여기 그 접합 부분부터 이게 방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살짝 바르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싹 다 펴서 발라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붓자국 같은 게 싹 사라져요. 이게 쫙 퍼져가지고 유리알처럼 표면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바를 때 좀 잘 펴서 바르셔야지. 근데 하나 어디 뭉치고 막 이러면은 막 그게 나중에 동글동글 막 떡이 지고 또 사포로 갈아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바르실 때 이렇게 잘 펴서 바르시고, 어디 좀 뭉친 데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약간 좀 닦아내시고, 미리 닦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이게 경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2개 정도 칠하는 건 저는 뭐 하나에 5분씩만 칠하면 되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근데 잘 하시는 분들은 막 한 번에 막 10개씩, 20개씩 칠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거의 막 시간이 그러면 10개 칠한다 그러면 한 개를 1분에 하나씩 칠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2번에 나눠서 칠하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에러 상황이 생기니까 처음에 칠하실 때 잘 펴서 이렇게 잘 발라주시고, 예, 끝부분은 이렇게, 끝부분은 지금은 모르는데 여기 나중에 동글동글, 이게 동글동글하게 여기 되더라고요. 그래서 쫙 펴서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여기도 요 띠 두른 데는 좀 도색이 벗겨질 수도 있으니까 끝에 부분만 한번 싹 해서, 예, 에폭시를 발라줍니다. 그럼 여기, 예, 거의 유리알처럼 코팅이 돼 버리거든요. 끝에 쪽 한번 싹 발라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요거를 말리시는데 절대 서로 닿지 않게, 닿으면 또 망쳐요. 그러니까 서로 닿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 예, 거치대를 저는 나무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걸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쫙 바르신 다음에 이걸, 예, 쭉쭉 펴서 발라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좀 요번에 제일 처음 하기 때문에 나도 좀 실수를 했는데, 요 전사지를 붙일 때 그 투명 전사지로 해서 그림 있는 부분을 잘랐잖아요. 근데 그림 부분만 남겨놓고 최대한 바투 자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찌 몸통이 동그래가지고 불고기지다 보니까 그게 막 그 필요 이상의 부분이 막 접히고 그래가지고 울퉁불퉁하게 좀 안 좋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르실 때 최대한 글씨 부분만 따로따로, 아니면 진짜 좀 정밀하게 하시려면은 글씨를 한 글자 한 글자 붙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또 그럼 만만치가 않잖아요. 붙이기가 똑바로 붙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을 꼭 이렇게 미리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도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칠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4시간을 건조시키면은, 예, 이 에폭시는 건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에 부분 꼭 닦아주세요. 이거 끝에가 다 뭉칩니다. 끝부분만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닿지 않게 해서 이렇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예, 거치대나 이렇게 밑에 꽂을 수가 없죠. 밑에 찌고무 쪽을 저걸 발라놔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개를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후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또 조금 하다 보니까 또 에폭시를 조금 많이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에폭시는 사용하고 나면 손가락은 그냥 휴지로 이렇게 닦아내시면 돼요. 건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예, 그래서 이것도 재활용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것도 깨끗이 닦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 나노찌 만들기, 이렇게 지금 2개를, 예, 나름대로 완성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몸통 깎기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다 따로따로 팔고 있으니까 그냥 일체형 찌톱에다 끼고 꽂고 손깎기 연습 좀 해보시고 순간접착제로 붙이고, 그 다음에 색깔은 뭐 아크릴 컬러 같은 걸로 마음대로 칠하셔도 되고, 전사지는 타놓고 10장이면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요만하게 자르면. 그러니까 뭐 그것도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예, 아주 전사지를 넣으니까 글씨를 내가 뭐 붓으로 쓸 필요도 없고 아주 정밀하게 글씨가 꼭 인쇄한 것처럼 잘 됐습니다. 예, 찌 만들기가 나름대로 되게 낚시하는 것만큼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자기만의 찌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낚시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